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대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청와대가 본격적인 윤석열 죽이기에 나선 형국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이에 맞서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그리고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 안방 수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청와대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름을 바꿔갖고 저는 홍보수석이라고 하면 쉬울 텐데 소통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소통수석이 검찰에서 발표한 유재수 사건 또 뭐 울산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어요. 매우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일종의 수사 개입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윤석열을 죽이기 위한 청와대가 진짜 본격적으로 나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그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 제가 반문하면 청와대가 이제 검찰 수사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 검찰 수사는요. 부장검사 있죠. 동부지검의 그 이정섭, 그다음에 그 중앙지검의 그 김태은 이런 데 부장들이 한동훈 대검의 그 반부패 부장 있죠. 한동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이렇게 직보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법무부에도 보고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는 당연히 보고 안 하는 게 법에 맞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검찰이 뭘 들고 있는지 전혀 이게 모르면서 발표하는 거는요. 이런 걸 이게 그 혹세무민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특히 청와대 발표 중에 텔레그램 통화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그 김경수, 윤건영, 청경덕 이 사람들이 유재수하고 텔레그램 통화한 거 있죠. 이거는 옛날에 조국이가 민정수석할 때 핸드폰 뺏어가지고 이미 포렌식에 난 자료가요. 엑셀 시트로 이게 100시트가 넘어요. 엄청난 분량이 이미 그 확보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실제 이제 그 유재수가요. 그런 3명한테 9명 전화한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그 3명이 또 백은호한테 전화한 거 있죠. 이미 3명도 인정하고 백은호도 인정했어요. 맞아요. 백은호까지도 인정했죠. 그리고 예, 유재수도 인정하고요. 근데 그런 사실은 윤도한이가 뭔데 이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으며 특히 송철호 건은요. 어제 오늘 김기현 시장인데 그 어제도 조사받고 지금도 이게 조사 중이잖아요. 이분이 가봤더니 검찰의 자료가 너무 많은 것더라. 차고 넘치더라. 이런 데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청와대 윤도한의 발표는 전혀 이게 검찰의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한 발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도한의 그런 얘기 자체가 원래 청와대가 검찰한테 경고한 게 있어요. 피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12월 1일부터 그 금지 규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 하고 경고까지. 그러면은 자기들이 뭐 보고를 받았습니까? 피의 사실을 알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도한이가 무슨 실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친문도 아니고 친노도 아니고 실세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청경덕이라든가 윤건영 또 김경수 다 진문 실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윤도한을 빨리 그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지금 뭐 청와대가 거짓말 청와대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주로 점심 있잖아요. 점심 저녁을 그 법조에 출입하는 기자들 있죠. 기자들하고 이게 일주일에 한 4-5번씩은 기자들하고 밥을 먹어요. 저도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근데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 이번 사건만큼 이게 취재하기가 어려운 적이 없다. 그러니까요. 모든 이게 검사나 수사관들이 입을 다 닫고 있죠. 만약에 지금 입을 잘못 열었다가 법무부나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검찰은 피의 사실 공표를 확실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청와대예요. 얼마 전까지는 누가 했습니까? 바로 이제 고민정이가. 고민정이 이게 뭣도 모르면서 나와가지고 계속 떠들다가
계속 헛다리 짚으니까 비판 많이 받았죠. 거짓말쟁이라고 다들 그러잖아요. 나오면 거짓말쟁이 나왔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윤도환이가 아마 이게 대타로 넣었는데 이 수석이니까요. 사람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니 그래서 저는 윤도환의 발표 있잖아요. 예. 이걸 뭐라고 하냐면 피의 사실 공표를 하잖아요. 우리 법에는. 근데 윤도환의 행위는 허위 사실 공표죄다. 피의 사실 공표가 더 나쁜 거예요. 예. 피의 사실 공표는 그래도 이게 그 진실인데 예.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청와대 하는 짓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한 혹세무민하는 이런 게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게 청와대는요 검찰 수사를 말없이 이게 지켜봐야 돼요. 그게 옳은 자꾸 이게 태도죠. 그 허위 사실 발표해 가지고 검찰의 부당한 압력이나 또 이게 일부 대깨문들 있잖아. 예. 지지층을 움직여 가지고 검찰의 압박을 넣겠다. 이런 게 의도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 청와대 부인하는 그런 내용 중에 유재수가 동의를 안 해서 감찰을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또 하나는 울산시장 선거에 하명 지시가 없었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명 지시 했다는 게 누가 보더라도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이건 청와대가 오더를 내린 사건이다. 이런 게 다 드러났잖아요. 가공을 했으니까 첩보 들어온 것을. 일단은 이제 그 뭐 송천 울산 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요. 일단 이제 유재수 있잖아요. 예. 뭐 동의를 안 해서 감찰을 못했다? 이게 감찰이라는 게요. 예. 사실상 이게 강제로 하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들이 감찰 받고 싶어서 흔쾌하게 동의해서 감찰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외교부 감찰 안 무슨- 받으면 바르게 사표 써야죠. 외교부 차관은 그 핸드폰까지 뺏어다가 감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감찰은요, 실제는 이게 강제 수사처럼 이게 이루어지는 게 감찰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유재수는요, 감찰을 이제 이거 3번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거 부인 외국 계좌를 가져오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연락이 두절돼 버리고, 예. 한 70몇 일 동안 거의 뭐 행방불명 완전히 잠수 타버렸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여러 압력이 들어오니까 중단을 시킨 거지. 무슨 이게, 그럼 처음에 3번은 왜 감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의할 것 같으면. 예. 정말 이런 걸 이게 말도 안 되는 개변으로 청와대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재밌는 게요. 유재수한테 돈 준 사람, 업체가 한 4-5개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 유명한 국회의원 핸드폰 몇 개 들고 다니는 부안통, 한국당, 옛날에. 네. 거기 국회의원 아들인데, 저하고도 아주 친한 사람인데, 그래요? 압수수색을 여러 번 당했어요. 예. 근데 그 유재수한테 실제 유재수가 받은 돈은 억대가 넘어요. 근데 검찰하고 폴리바게닝을 한 거예요. 줄였구만. 그렇죠. 대신 대가성이 불어. 없는 것 좀 빼주고 왜 뇌물은 안 되잖아. 대가성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이거 야인 생활 할 때 있잖아요. 이때 또 받은 것 좀 빼주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뇌물을 줄여서 4,950 해주게 돼. 5천만 원 넘으면 또 이게 액수가 올라가. 예. 그래서 뇌물을 거의 4,950으로 줄여주는 대신에 네가 이게 좀 불어줘. 이랬더니 유재수가 술술 부른 게 바로 이제 이거 김경수, 윤건영, 청정덕 예. 이런 이게 폴리바게닝 해가 유재수가 입을 열고 있다. 이거는 이게 검찰에서 공통적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청와대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안 될 거다. 결국에 유재수도 자기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불 수밖에 없다. 이래 보입니다. 5천만 원 이하는 형량이 넘는 거고 뇌물은 차이가. 1,000만 원, 3천, 뭐 5천, 1억 이런 식으로 액수에 따라 아. 형량이 많이 좌우되니까 줄여준 거죠. 뭐 1억이 여담입니다만. 넘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10년 이상 아닙니까? 예. 유재수 이 비리 면허증 가진 것처럼 이렇게 여러 곳에서 자기 관할 내에서 이렇게 뇌물을 받았던데 참 수법 자체가 너무 치사해서 잡범 내지는 속된 말로 양아치 수준 아니냐. 어떻게 일국에 그래도 그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잡범 수준으로 어디 골목 조폭도 뭐 큰 조폭이 아니고 그 조그마한 골목 조폭들 있잖아요. 사업은 작은 그 가게 쫓아가서 무슨 뭐 보호비 받고 뭐 이런 것처럼 했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거기 공수처도 다 읽어봤는데요. 예. 근데 그거 딱 제가 읽어본 소감이 한마디로 이제 이것도 조국스럽다. 딱 조국스럽다. 이 생각이 노는 게 책을 이게 강제로 약간 강매로 파는 거는 많이 봤지만 판 책을 다시 뺏어온다든지 그리고 이게 돈을 무이자로 빌려가지고 예. 아파트가 안 올랐다고 어디게 1,000만 원 떼버리고 정말 이런 뭐 골프채 항공권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근데 뺀 게 더 많은데 제가 그 자세하게 하면
준 사람이 이제 문제되니까.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 정말 이게 그 유재수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검사가 동부지검의 그 이정석 검사 있잖아요. 예. 수사 발표할 때 청와대를 정면으로 건드렸잖아요. 뭐라 했냐면 청와대가 충분히 그때 감찰할 때 그러니까. 파악했던 사실이다. 이렇게 검찰이 발표해버렸잖아요. 예. 왜? 자기 검사가 수사해보니까 옛날에 그 감찰할 때 있잖아요. 예. 그때도 3번 불러 조사했잖아. 예. 그때도 이 명명백백하게 다 다 나온 문제야.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덮어버렸잖아요. 당연히 그건 수사를 의뢰해야. 근데 이런 발표를 검찰이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해서 한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동부지검 느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앞으로 기소될 게 유재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될게요. 아까 이제 그 김경수, 윤건현, 청경덕이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직접 금융위에서 징계를 안 하고 명예퇴직까지 시켜줘 버렸잖아. 황운하도 안 해준. 예. 그게 최종구하고 김용범이죠. 예. 최종구가 그때 금융위원장. 예. 김용범이는 이제 지금 기재부 2차관인데 그때 부위원장이죠. 1차관인가. 지금 이 두 명도 지금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의심하는 실세는요 2명이에요. 이 모든 게 피람이고요. 피라미드죠. 결국 그 재인이 형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호철이 형. 예. 이 2명을 수사한다는 거예요. 호철이 형은 이호철 있잖아. 예. 삼철 중에 진철이라 그래. 왜 양정철, 전해철보다 이호철은 유일하게 문재인이가 말을 놓는. 그래서 삼철인데 그 중에 진짜 철은 이호철이다. 지금 아무 직책도 없이 역양하잖아. 진철. 예, 삼철 중에 진철. 그다음에 그 재인이 형 했잖아. 예. 이 2명은 재인이 형은 정권이 좀 바뀌어야지 특권 때문에 수사할 거고 이호철이는 아마 이게 수사하지 않을까. 동부지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 3번 한 게 동부지검이야. 중앙지검 한 번도 못했잖아요. 예. 그만큼 이게 강골들이 모이는 게 동부지검입니다. 참 그러네요. 진철 아주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 어제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오늘도 참고인 조사로 지금 2번째 검찰 조사를 지금 받는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근데 이 사건이 딱 처음 터질 때요. 모든 방송에서 이 사건은 문재인이 그다음에 그 송철호 그리고 이제 조국 있잖아요. 예. 이 3명이 만든 3인 성호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예. 3인 성호 3명이 말맞춤이 없는 호랑이 만들어내듯이 문재인이하고 송철호하고 조국이가 짜고 없는 김기현이 비리 만들어가지고 선거를 한번 농단해서 이겨보자. 이런 게 사건인데요. 제가 말한 이 사건의 전모가 하나하나 이게 발견되고 있죠. 바로 근데 이거 저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나왔잖아요. 캠프에서 송병기 압수수색하니까 막 자료들이 엄청나게 나왔잖아. 차명폰도 나오고. 근데 거기 보면 선거대책 문건이라는 게 하나 나왔잖아요. 예, 예. 거기에 3가지가 딱 일치하죠. 그렇죠. 첫째는 이제 이 공천을 송철호 단독으로 하자. 송철호 단독으로. 그때 누가 있냐면 임동호라고요. 이분들이 최고위원다고 유명하죠. 민주당 최고위원을 했죠. 임동호. 예. 이 사람이 계속 송철호하고 경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선 없이 단독 하자는 게 단독으로 후보됐죠. 그 다음에 2번째 그 보면 공모에 청와대하고 공약 같은 걸 협의하자. 근데 공약이 2008년 1월 달에 국립병원부터 그 이후 되게 2-3번 만나게 놓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게 실세 장관들 불러서 송철호 좀 띄워보자. 그게 놓은 게 김은경 있잖아. 환경부. 예. 또 그다음에 김부겸. 중에 김부겸이죠. 예. 김부겸이가 황운하도 만나고. 그다음에 그 송철호 캠프의 핵심 건설업자 유모씨라고 있거든요. 예, 그게 유모 아주 씨. 핵심. 예. 예. 이런 사람들끼리 만난. 아니 이 3가지 딱 선거대책 전략대로 그대로 이게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재인, 조국, 송철호의 3인 성호 아니냐 이래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사는 어제하고 오늘 바로 이제 김기현 시장인데요. 어제는 뭘 조사했냐면 주로 이제 그 투서형 거 있잖아. 네거티브한 거. 예. 김기현이를 갖다가 수사를 가는 주로 이제 그 김기현에 대해서 첩보 있죠. 네거티브. 예. 이걸 어제 수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파지티브한 거 뭐냐면 공약이라든지 막 송처럼 밀어주는 거 있잖아. 이런 걸 이렇게 조사하는 이틀간 이래 보이는데 어제 수사의 결론은 딱 루트가 나온 거예요. 루트가 어떻게 됐냐? 임동호가 만든 거예요. 임동호. 그래서 이제 그 송병기한테 줘요. 그다음에 송병기가 백운우,
밑에 있는 문모 행정관 있죠. 예, 그 이 사람은 문모 이게 문모 주면 백원호가 볼 거 아니에요. 예. 고리가. 그 다음에 백원호가 박형철한테 가요. 그 다음에 박형철이가 경찰에 주고 황운한테 오잖아. 요 통로가 이미 검찰이 다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김기현시장 그 표현에 하면 처음에 송병기가 청와대 보낸 거 있죠. 예. 요 자료도 검찰이 확보했고, 그 다음에 요걸 가공 수정해가지고 다시 이제 박경철이 통해 넘겼잖아. 예. 요것도 이게 검찰이 들고 있다. 이미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빼고도 박도 못하는 이런 수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송초로 시장도 곧 부를 수밖에 없겠네요. 순서대로 지금 불러가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두 명이 핵심이 남아있고, 지금 일단 이게 경찰부터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경찰들이 자꾸 불응을 해. 수사과정은 와서 조사를 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부르는 사람이 많거든. 한 관계된 사람 10여 명이 되고. 네. 따라서 이제 그 경찰들이 자꾸 비협조 하는데 아마 이제 경찰 조사가 체포영장이 끝나면요. 그 다음에 그 송채로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 남아있죠. 조국. 조국. 조국이는 사면성호니까. 조국이 민정수석인데 보고를 못 받았다? 말이 안 되고. 조국이가 옛날에 그 송채로 선거대책 뭐 본부장도 하고 후원회장도 하고 역할을 게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은 김기현 시장 표현에 하면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선거 농단이다. 야, 저는 이게 왜 이승만 초대 우리 정권 3.15 부정선거 있잖아요. 예. 4.19 때. 그걸 이게 능가하는 헌정질서 농단이다. 그래서 이제 그 배우나 책임자 몸통이 누군 다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김기현 시장이 하고 얼마나 억울하면 헌법 소원해 가지고요. 본인이 그 당선 무효 소송 이것도 이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올해 안에는 좀 마무리가 어렵겠다고 봐야겠네요. 어차피 내년 초까지 갈 가능성이 많고 유재수 사건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고 결국 이제 조국 개인 사건이나 그다음에 유재수 건은 이제 뭐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이거 황우나 이 송철호 건은 내년 중순이나 가는데 문제는 이게 추미애가 어떻게 청문회 통과되는지 통과되면 이게 언제쯤 통과되는지 따라서 이게 수사 시기도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추미애 법무장관 지명자 후보자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언론에는 추미애는 아직 장관도 되기도 전에 청문회도 거치기 전에 인사할 국리부터 지금 짜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검찰이나 법무부에 특히 법무부에서는 아주 팔팔 뛰고 있던데 전혀 추미애 후보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미리 자신들이 인사에 대비해서 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고검장이 세 자리가 비어 있고 검사장도 세 자리가 비어 있는데다 그렇게 되면 연쇄적인 인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당히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질 건 뻔한 거고 그런 인사권, 감찰권을 휘둘러 가지고 윤석열 지금 수사 라인을 흐트러 버리는 거 아니냐? 또 윤석열 라인을 잘라내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 세간의 뭐랄까 우려랄까 걱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많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추미애가 하는 짓을요. 그 우리 속담에 그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 이런 게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첫째, 추미애가 청문회 통과될 수 있는가? 예. 저는 황교안 대표는 이제 한국당이에요. 예. 추미애 청문회를 거부하라 그래요. 일단 이게 조국이처럼 민정수석 참모가 법무부 장관도 더 부적격하지만 예. 다 떠나서 이게 그 집권 여당의 대표 오선한 집권 여당의 대표가 관에게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법무부 장관이 맞는가? 그렇죠. 이런 이제 근본 의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적으로 들어가 보면 추미애가 논문을요. 연대 그 경제학과 있잖아. 석사 논문을 WTO에서 농업 발전 전혀 안 맞는데 정부 보고서를 60군데 이상 표절했다. 이게 놓잖아요. 본인도 자백해요. 다만 이게 2007년도 뭐 논문 윤리 규정이 나오기 전이다. 아, 2007년 그 이전부터 그렇게 엉터리 논문을 쓰면 그 통과시켜주는 게 말이 되는 소리가 저도 이게 석사 논문 서울법대 96년에 썼어요. 박사님도 논문 아, 박사 나도 아닙니까? 석사 논문을 언제 썼는데 그때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연대에서 명예를 걸고 논문을 취소해버리라. 예. 그럼 이게 만약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이 취소된 이런 망신을 당하면 장관이 되겠습니까? 이게 저는 검증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딸한테요. 뭐 9천만 원. 2012년에 9천만 원을 그냥 준 거죠. 근데 9천만 원 뭉치돈이 계좌 나가니까 그냥 주니까 탈세가 돼버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5천만 원이 넘으면 정년세가 붙거든요. 그렇게 탈세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차용증을 갖다가 속어배가 꾸민 것 같아. 그런 왜냐하면 뭐 틀림없이 차용한 9천만 원하고 도로명 주소가 돼 있는데 도로명 주소는 2014년부터 생겼잖아요. 예. 물론 2012년부터 뭐 두 개를 병용하긴 했지만 일반인들은 잘 안 쓰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도로명 주소도 문제인데 요거는요 금방 밝혀요. 왜냐하면 이게 컴퓨터 우리 한글 파일 있죠. 예. 요게 연도별로 업그레이드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글씨체만 봐도 몇 년도 건지 지금 이 A4 용지 있잖아요. 요게 딱 감정해 보면 몇 년도인지 대충 나옵니다. 2012년도 종이면 낡고 아주 게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감정해 보면 감정이- 우리가 보통 이게 연도를 알거든요. 그럼 이게 저는 탈세도 탈세지만 국민을 상대로 차용증을 소급해 가지고 허위로 이게 쓴다. 이것만 가지고도 낙마 사유죠. 그렇죠. 대국민 사기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검증하면 청문회 산문서 통과될지도 이전에 모른다. 산문서 이전에 산문서 이전. 그렇습니다. 따라 청문회부터 검증해야 된답니다. 지금 그 인사 관련해서는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이 필요하시면 좀 해주시죠. 시청자는 제가요 이게 조국이 꼼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조국이가 법무부장 인사할 때 5개월 전이죠. 예. 근데 그때 한 60여 명이 사표를 냈는데 그럼 이게 원래는 인사를 다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조국이가 6자리를 딱 비워놓은 거예요. 왜 비워놨냐? 자기한테 충성하는 자기 사람 나중에 올려주려고 미리 자리가 비어있어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6자리를 비워놨는데 요걸 가지고 추미애가요. 지금 이게 인사 검증 자료를 막 받고 있어요. 이거에도 검사들은 우물이 들잖아요. 예. 왜 인사 검증 자료를 자꾸 내라 하니? 자기가 이게 지금 움츠러들고 있거든요. 예. 근데 누굴 자르느냐? 일단 이게 그 배석범 중앙지검장 있죠. 예. 중앙지검장은 이성윤으로 바꿀 것 같아. 지금 소문이 파다합니다. 왜? 경희대 문재인의 법대 후배, 지금 검찰국장 아닙니까? 법무부에. 예. 이 사람을 이게 중앙지검장 갖다 놔야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잖아, 수사를. 예. 중앙지검장 바꾸고. 그 다음에 실제 지금 모든 부패수사 총괄은 한동훈이죠. 예. 한동훈. 27기 아닙니까? 올해 처음으로 승진했거든요. 원래 차장하다 승진했잖아. 한동훈이를 다른 이게 한직으로. 뭐 지금 고검 검사, 지방 고검 있잖아요. 2개 뼈 있잖아요. 이런데 이 고검 검사 수원이라든지 싹 한직으로 보내, 한동훈이를. 그 다음에 또 제가 꼼수 쓰는 게 지금 중앙지검의 3차장 송경호가 특수라인을 같이 이해하거든. 예. 송경호가 제 친구입니다. 대학 동창입니다. 예. 예. 송경호는 이게 문자르니까 승진을 시켜. 예. 29기야. 예. 지금 이게 벌써 29, 28까지 가거든요. 승진식에서 초임 검사장이 가는 제주 정도 보내. 제주 정도로. 요렇게 막 이게 딱 보내면 수사는 이게 완전히 힘들어지고요. 흐지부지 돼버리네.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정권이 미워하는 게 동부지검장이야. 예. 이 동부지검장은 호남 사람이라가 자기가 믿고 국정원 감찰실장 하다 보냈거든요. 근데 왜 수사를 못 막냐 말이야. 왜 동부지검의 이정섭이가 청와대까지 압수하는데 검사장이 뭐 하느냐. 이런 게 불만이 많아요. 지금 동부지검장 조남관이는 맨날 이게 놀고 있고 헛수합이라는 평가거든요. 예. 그럼 이게 조남관에도 보내. 그리고 거기에 자기 사람을 확실하게 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수사 방해하는. 이게 바로 저는 인사권 남용, 직권 남용이라 봐요. 추미애가 이렇게 그러나 워낙에 좌파들은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인사권 남용 있잖아요. 이걸 저는 저지를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문회를 최대한 늦춰가지고 추미애 임명을 막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은 빨리 수사해서 마무리 짓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청와대에서는 검찰 수사를 직접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예상은 이제 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은 인사권, 감찰권을 통해서 윤석열 고립화 작전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은 가만히 있겠느냐? 사실 윤석열 총장을 정권 입장에서는 딱 해임시켜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들이 뭐 들고 일어날 건 뻔하니까 여론 악화를 생각을 해서 고려해가지고 지금 힘 빼기, 무력화 지금 수순에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이 물론 이런 최근에 그 심경을 검사들과의 자리에서 많이 토론을 한다고 그래요. 권력기관의 그러한 선거 개입이라든가 불법에 대해서는 검찰이 강력히 싸워야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안희정 구속시킨 사건도 거론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이런 주변 상황이라든가 돌아가는 권력 내부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결심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중에 흘러나온 얘기의 핵심은 청와대 안방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의 칼을 겨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서요. 아마 이제 윤석열의 지인들 친한 예. 검사들에게 몇 분 인터뷰를 한 게요. 일단 저번 주에 고대훈 수석 논설위원이 예. 하나 윤석열의 그 말을 인용한 게 있고요. 오늘도 또 논설위원이 간다. 그게 보면 윤석열 노잖아요. 예. 근데 그 글의 핵심은 뭐냐면 윤석열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최근에 복이 드물게 기본이 안 된 자들이 있다. 복이 드물게 기본이 안 된 자들. 그게 바로 친문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 했냐면 나쁜 놈 잡는 게 무슨 정치냐. 나쁜 놈 잡는 거는 검찰이 본분이지. 이게 무슨 정치하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에게 그 법만 보고 국민만 보고 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 윤석열이는요. 딱 두 개만 있습니다. 윤석열이는. 하나는 이게 국민, 하나는 헌법이에요. 저도 이게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 밑에 검사들 항상 이 그 해식이나 뭐 모이면 말 중에 대부분이 헌법. 윤석열은 이게 철저한 헌법주의자단 말이에요. 헌법. 지금 이게 헌법을 농단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송철호 선거라든지 모든 게 헌법. 그 다음에 국민만 보고 간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박사님이 안방 이야기 했는데 이미 김정숙에 대해서는 수많은 의혹이 쌓여가지고 완전히 산을 이루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옛날에요. 드루킹. 드루킹 수사할 때 김정숙이가 경인선 가자 몇 번을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관계 드루킹과 김정숙이는 관계가 없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큰 게 손혜원이죠. 손혜원이하고 뭐 부동산을 사고 팔고 거래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모든 내기 의혹투성이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곧 밝혀질 거고 손혜원이 문제. 그 다음에 유명한 문다혜. 저도 이게 그 곽상도 의원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 갈수록 의심이 쌓여요. 뭐 제가 이게 마약 뭐 이런까지는 이야기 안 하더라도 실제 그 남편이 돈을 이렇게 게임에서 일하면서 투자받고 유치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정이 의혹투성이잖아요. 외국에 이주까지. 이런 이제 그 문다혜든 손혜원이든 드루킹이든 이런 게 의혹들. 제가 옛날 특집 방송도 한번 했지만 이걸 이게 검찰인들 안 캐겠습니까? 저는 윤석열의 비상의 카드예요. 결국 윤석열과 추미애는요 마주치는 기차입니다. 이미 같이 가는 기차가 아니에요. 우리 석궁열차 옛날에 그 이야기했지만 조국 할 때. 근데 추미애와 윤석열도 마주보는 기차고 결국 이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대충돌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청와대나 추미애가 쓰는 게 인사권, 감찰권, 극단적으로 가면 수사지휘권까지. 수사지휘권으로 직접 개입할 수도 있잖아. 이게 세 가지 무기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는 바로 안방 또는 이게 아들, 딸.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노무현의 안방. 권양숙 그것도 이게 남아있죠. 아직 한국 땅에 고발한 거 있잖아요. 그게 공소시효가 아직 한참 남아있습니다. 2022년까지. 따라서 윤석열도 비상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뭐 진짜 시계제로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저는 결국 윤석열한테 한 표 던지는 게 왜? 헌법과 국민을 보고 가기 때문에 윤석열이 최종적으로 이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서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방송 도중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공개 소환이 됐나요? 공개는 아니고요. 출석을 지금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죠. 이제 출석했다는 속보는 지금 뜨는데 검찰에서는 이제 공개 금지 정보로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그 검찰에서 발표했고요. 아마 이제 그 오늘 조사는 유재수 사건의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는 마지막. 물론 이제 이호철이나 문재인은 있지만 일단 이게 조국 수사가 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예상컨대 묵비권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지금은 이제 이미 백원우, 그 다음에 박형철, 그 다음에 이인걸, 모든 사람이 조국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 이렇게 다 이미 진술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조국이가 묵비권 행사하면 본인이 다 덤텅이 서는 거예요. 본인이. 따라서 이번에는 이게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를 해서 뭐 자기는 이렇게 두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도 이게 외부 압력으로
중단시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조국이도 이제 그러면 또 정권까지 다 가니까. 그럼 이게 조국이 뭐라고 변명할 거냐? 결국은 이게 그 백운호하고 박경철이하고 내하고 다 모여가 해외에 보니 유재수 혐의가 너무 경미하고 개인적인 거니까 중단시킨 거다. 이렇게 또 궤변을 늘어날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유재수 혐의가 가벼운 개인적인 겁니까? 그렇죠. 이미 예. 검찰은 그 당시에 다 이게 청와대에서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 혐의가 엄청나게 무겁고 중대하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국이는 지금 어제 일부 검찰 이야기는 요 사건만 가지고 먼저 영장을 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보도된 게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조국이 출석한 거 보면은 유재수 사건도 거의 마무리에 들어간 상황이고 조국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서 변호사님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죽이기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선 양상입니다. 그러나 국민과 헌법을 중시하는 윤석열과 자기 사람 챙기기, 권력 보호에 골몰하고 있는 청와대 간의 싸움은 저는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